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인문의 향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같은 패널이 인간과 문명 그리고 공동체 삶이라는 주제로 같이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동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석진입니다. 이재희입니다. 네, 두 분께 항상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제 저희가 그 역사 인문의 향기를 시작한 지가 금년 1월부터인데 상당히 근본적인 그 역사의 시점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왜 이 시점에서 새삼스럽게 인간의 역사를 다시 이제 생각하게 됐느냐 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사회를 볼 때 왜 이렇게 사회가 혼란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참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젊을 때부터 우리 국민들, 우리 또 민초들, 나가서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에 대한 철학적 기초, 그 다음에 성찰이 상당히 빈곤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학교 들어갈 때 꼭 철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른 길을 택하긴 했지만 아직도 철학과 인문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이제 왔는데 우리가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하는 데 대해서 답을 그래도 가장 줄 수 있는 것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거기에 환경도 변하고 기후도 변하고 다 변하지만 무엇이 하나 안 변하는 게 있습니다. 역사의 주체가 누구죠?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죠.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만은 그 인간이라는 주체가 계속해서 역사의 주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역사에 따라서 인간 정신이 어떻게 바뀌었고 또 인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문명을 발전시키고 이런 그 여러 가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문학의 궁극적인 질문인 인간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인간은 이제 그 역사라는 게 시공이죠. 시간과 공간이 계속해서 변하는데 거기에 인간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전편에 인간과 문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주 수만 년 된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한다고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역사를 우리가 성찰할 때는 그 개별적인 지식, 개별적인 사건, 개별적인 인물을 집중 조명하는 것은 때로는 유익하지만 역사의 큰 그 흐름에서 어떤 의미 있는 교훈이나 성찰을 얻으려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보고 숲을 못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인과관계, 주요한 변화의 요인이 뭐였느냐,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성찰하고 오늘의 교훈으로 삼아서 내일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시간의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간과 문명이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고 전체적인 대강을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강조한 것은 공동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공동체에 살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공동체를 허물고 개인의 이기주의, 지역의 이기주의, 또 집단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를 해서 나라를 허물려고 하는,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허무는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가 통일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번영을 하려면 서로를 자제하고 해야 되는 것이 공동체 삶이죠. 지금 오해가 조금 되는 것은 공동체라고 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런 개념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 전혀 그렇지 않고 저는 여기서 인간의 자유를 기본으로 해서 자유를 하는 것이죠.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공동체 생활하려면 자유를 위해서 스스로 속도 조절도 하고 행동도 조절도 하고 사고의 조절도 필요하고 그런 식의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yesterday is history, today is gift, tomorrow is mystery. 이게 역사입니다. 오늘은 주어진 것인데 내일은 아직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개척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 전체 대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죠? 예, 우주에서 왔습니다. 주로 이제 인간의 어디서 왔는가, 인간의 상호 의존성, 인간의 정신, 인간의 욕구는 뭐냐. 이 인간을 기본적으로 한번 성찰해 보자. 그러면 문명은 이러한 인간 정신이 계속 구축이 돼서 물적이고 또 정신적인 것을 구축을 해난 것이죠. 수천 년 동안에. 그래서 문명의 생물학적 기초는 뭐냐,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하드웨어는 뭐냐, 소프트웨어는 예, 공자맹자, 서양의 데카르트 철학, 칸트 철학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인류의 정신사를 밑받침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체 삶입니다. 이 공동체 살면 그 인류가 가장 이제까지 개척한 것 중에 가장 확실하다는 것은 확실하고 문제가 없는 체제라고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이것에 가치를 두고 실현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성찰해 보겠습니다. 자, 인간, 휴먼 카인드. 인간은 어디서 왔죠? 목사님, 저기 작가님. 예. 성경에서는 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네. 창조된 그 인격체를 얘기하죠. 그런 거 이제 성경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예. 그는 주로 물질적인 것보다 아마 정신적인 하나님의 그것을 의미하는데, 물질 세계에서는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기로는 그 우주가 빅뱅이잖아요. 빅뱅. 대폭발을 했죠. 대폭발해서 많은 행성들, 운석들이 튀어나가면서 이 태양계를 구성을 하는데, 그 중에 지구가 적당하게 태양하고 거리가 적당히 돼서 적당히 식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질소, 산소, 뭐 이런 것들에서 생명체가 생겨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주 오묘한 것이죠. 그 어떻게 그 태양에서 거리가 있어서 적당하느냐. 지금 태양에서 가까운 게 금성이에요. 금성은 너무나 더워요. 그 다음에 우리 지구보다 조금 뒤에 있는 거, 그건 화성인데, 화성은 밤에 영하 280도까지 됩니다.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 알맞는 거리에 지구는 식었느냐. 이거는 뭐 불가사의한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창조 네.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세팅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우리 강 작가님은 굳게 그 창조. 저도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네. 막 제가 논쟁을 펼 생각은 없는데요. 사실은 진화론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지구상에 수백만의 종의 생명체가 살고 있는데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사실 인간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진화론보다는 창조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예, 두 분들 의견도 또 경청하고요. 자, 저건 어쨌든 이 지구의 역사가 한 140억 년, 138억 년 설이 좀 있지만 이 정도로 장구한 세월을 거쳐서 된 건데, 자, 문제는 이 지구가 생명체가 가득 찼거든요. 뭐 생명체가 800만 종이라고 하나, 뭐 그것도 옛날에 더 많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살고 있는데, 그 우주에서 생명체가 현재까지 살고 있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어요. 현재까지 발견되고 물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나사나 유럽의 그 유럽 우주기구가 군데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그 혹시 생명체가 있는 행성이 있는지를 계속 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비슷한 물 같은 것만 보이면 엄청난 그 충격을 받고 연구를 하는데 아직은 결정적인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닐 암스트롱하고 엘드린이라는 사람이 달에 착륙을 하면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다른 행성하고 완전히 틀려요. 다른 행성은 뭐 시뻘겋고 누렇고 한데 지구는 상공에 파란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파란색이야, 파란색. 그러니까 안에 생명체. 그렇죠. 생명체의 덩어리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우주에 이렇게 생명으로 가득한 천체는 지구밖에 없는 거예요. 지구밖에 없으니 그때부터 지구를 진짜 소중히 여기겠다는 지구 보존운동, 환경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여기 있죠. 환경보호에 시발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지금 인체를 형성하고 있는 뭐 산소, 질소, 탄소 이런 것들이 다 우주에서 온 것이에요. 우주에서 온 것.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뭐 원소를 따져보면 나무하고도 굉장히 그 원소가 비슷하고 다 동식물이 아우러져서 전부 이렇게 진화 발전, 뭐 진화는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진화하는 특별한 의미는 두지 마시고 발전했다고 생각하시고 보면 됩니다. 인간 그 몸에 네. 지니고 있는 그 원소와 네네. 흙에 담겨져 있는 원소하고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빅뱅 때 거기 운석이 하고 왔던 것들이 그대로 다 해서 인간의 그걸 구성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아 그렇죠, 그렇죠. 돌아가는 그래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참 지구는 불가사의야. 지구는 소위 생물 다양성이라고 해서 아름답고 생명체로 넘치는 다양한 지구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똑바로 서서 태양을 공전하는 게 아니라 23.5도 기울어져서 해요. 그래서 사계절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다양한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예, 아주 오묘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모 스피리투스,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이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건 사고를 하는 인식과 사유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 오늘 이제 저희들이 밝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이죠. 인간은 무엇이냐? 저는 이제 인간을 대충 뭐 몇 가지로 봤는데 일회성, 한 번 와서 한 번 가는 존재예요. 유한성, 유한하죠.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그렇지 않고 또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않죠. 인간은 굉장히 복잡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네, 다양성, 까만 사람, 하얀 사람, 또 성질이 뭐 급한 사람, 느긋한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전인간성, 정신과 육체가 불가능해요. 우리 몸의 기능에 뭐가 이상이 있으면 벌써 머리가 어지럽고 그렇잖아요. 완전히 일체화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팔다리 자른다고 아무 문제가 없냐 그게 아니라 전부 연결돼서 그것은 전인간성이다. 정신과 육체가 불가분해져 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또 반드시 죽죠. 인간은 반드시 죽으니까 이런 그 허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자취를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DNA나 생각이나 행동이 전부 우리 후손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유관 역사의 특정한 시점과 공간 속에서 생을 영위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엄청난 긴 역사, 138억의 역사에서 아주 특정한 시점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의 의미는 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후 환경 등 삶의 조건에 적응을 했다고 봐야죠. 지금은. 자, 그 이제 제가 또 강조하는 거는 오늘 공동체의 삶을 제가 강조하기 때문에 인간은 상호 의존성이 태어날 때부터 있다. 왜 그러냐면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생물학적으로 밝히면 그 인간이 이제 직립보행을 하면서 임신 기간이 좀 짧아졌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크게 키우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그 애를 생명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임신 기간이 짧고 대신에 태어나서 그걸 키우는 거예요. 애를 우리가 언제까지 보호를 해줘요? 대충 4살이나 5살까지 보호를 해줘요. 안 그러면 인간은 죽어버려요. 전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임신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4, 5년 동안을 타인들이 돌봄으로써 생존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전적으로 이타적인 돌봄은 아이의 생존에 필수적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또 딴 사람들한테 이타적으로 줘야 된다는 것이 본능적으로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 성장이 4, 5년이죠. 또 노년도 마찬가지예요. 노년에 우리가 힘이 다 빠지고 하면 주변에 의존하잖아요. 요즘은 어디야 치매도 걸리고 그 뭐 요양병원에도 많이 보내는데 상당히 물질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가혹한 거예요. 요양병원에 보내면 치매도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대화 상대가 없어요. 진짜 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가족들이 돌보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게 이제 사회보장인데. 그리고 그래서 인간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밥 먹는 거 모든 게 전체적으로 분업이 돼 있잖아요. 어떤 물건은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 그럼 중국에서 들여오는 거예요. 또 어떤 물건은 우리 영등포에 어떤 가게가 잘 만들어. 전부 분업이지 자기가 혼자 생을 완결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 본분이 있고 재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자기가 특화라는 것이죠. 이재희 작가님 글을 잘 써서 재능에 특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걸로 해서 대신에 먹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사야 되잖아요.
자, 인간의 정신, 아까 복잡성이라는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 또 인간의 특징이 지식적인 면, 또 정서적인 면, 또 의지적인 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제가 재미있게 발견한 거는 근세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를 칸트를 꼽습니다. 칸트는 인간을 두 면에서 엄청나게 그것을 알아냈어요. 그건 뭐냐면 순수이성하고 실천이성인데 순수이성은 지적인 거예요. 지식이고 실천이성은 도덕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얘기하는 그 지와 의는 카바를 했는데 칸트 선생이 또 한 가지 못한 거는 인간은 정서가 감정의 동물이다 하는 거는 충분히 밝혀내지 못한 것 같아요. 뭐 칸트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만큼 세 가지가 다 어우러져서 하는 복잡한 존재고 인간이 뭐 우선 감각이라는 게 동물에서 있을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색성, 향미초 아시죠? 그 다음에 감정이 뭐야? 희노, 애락, 애오욕인데 눈물도 엄청나게 많아요. 종류가. 슬퍼서 우는 눈물, 기뻐서 우는 눈물, 고통으로 우는 눈물, 뭐 재미나는 건데 악어는 위선의 눈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잡아먹기 전에 위선의 눈물 한 방울 흘린다. 물론 인간의 눈물은 아닌데. 제가 흘리는 눈물은 없네요. 아, 그러니까. 저는 분노의 눈물. 아, 분노의 눈물. 화가 났을 때. 여기 이제 등등 했잖아요. 기타 등등. 네. 이거 다 쓰면은 네, 저는 기타에 들어갔어요. 책이 한 권이 나옵니다. 눈물의 종류에서. 그래서 또 인간은 양면성이 많아요. 옛날부터 선과 악이 대립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미와 추가 돼 있고, 그다음에 타인을 위하는 이타, 그다음에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 또 자비심이 있고 잔인한 마음이 있고 용기가 있고 공포가 있고 참 이게 보면은 오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또 강조한 거는 인간은 자유가 굉장히 소중하다 하는 것을 하는데 우리가 창조적인 어떤 것도 자유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창조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띈다고 하는데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고 왜들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옛날에는 왕이 주리를 틀라 저놈을 매우 쳐라 하면 끝이야. 그걸로 그냥 죽어버려. 그러나 인간은 자유와 인권이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체득을 하면서 이것이 의식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인간 문명의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존엄성을 자각하고 인권이 시장됐다는 거. 옛날에 다 노예가 조선시대에 인구의 40%가 노예였다는 것이 새로운 학설로 지금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양반이 얼마나 무의도식하고 생산활동을 안 하고 노예들을 부려먹고 착취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욕구가 중요합니다. 요즘에 그 현대 문명은 다 인간의 욕구에 맞춰서 물건도 생산하고 서비스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유명한 마슬로우의 욕구 단계론이 있어요. 생리적 욕구, 인간이 먹고 자고 배설하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욕구가 일단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엔 안전, 내가 안전해야 된다는 욕구가 있어요. 사회적 욕구는 내가 옆에 주변에 친구나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외롭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 존중, 내가 이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걸 스스로 저기하고 마지막 단계는 자아실현이에요. 인생에 태어나서 자기가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이 지구에 남기고 싶은 욕구, 상당히 고차원적인 욕구인데 이것이 이제 밑에가 해결이 되면 위로 자꾸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더럽고도 그러나 숨길 수 없는 게 권력과 지배욕입니다. 또 정복욕입니다. 명예욕, 소유, 부, 쾌락의 욕구. 이것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전쟁도 일어나고 시기, 중상, 노략 모든 것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그렇다. 요구는 또 좀 더 틀립니다. 욕구는 기본적인 건데 요구는 우리가 자꾸 뭘 우리가 추구하죠? 편리한 걸 추구하죠. 지금 뭐 지하철 버스를 다니는데 카드 하나로 끝나잖아요. 너무나 편리하잖아요. 또 편안하다. 집안에 앉아서 옛날 같으면 신문 배달을 뭐 하고 지금도 신문 배달이 됐지만 지금 인터넷에 다 들어가면 편안하게 다 볼 수가 있어요. 건강은 인간의 영원한 요구죠. 그 다음에 청정, 건강하기 위해서 무공해 청정, 환경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인간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능률적인 거. 뭐 옛날엔 전부 말 타고 걸어 다니고 너무나 에너지가 많이 되는데 지금은 그런 에너지를 절약하고 좀 더
창조적인 활동, 생산적인 활동에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자 이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인데 우리가 욕구 실현을 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죠? 많은 것도 이루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욕망은 무한하고 자원은 한정돼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모든 기업은 뭐냐? 인간의 욕구와 요구 및 상상력에 맞춰서 거기에 물건을 만들어내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팔리는 겁니다. 지금 모든 인터넷 보세요. 인터넷 상거래 제가 요즘은 저 테니스 신발 하나 사려도 가격이 별로 없습니다. 가게가 진열해 놓는 게 없어요. 전부 어디 들어가 있느냐? 컴퓨터라는 가상 공간에 쳐보면 별의별 것이 다 있어요. 가격, 뭐 사이즈 뭐 다 있잖아요. 뭐 제가 엊그제 테니스 가방을 하나 주문했는데 어떤 서비스까지 하냐면 테니스 가방을 포장을 해서 저한테 배달되는 배터리까지 포장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확인시키려고 미리 안심시키려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인간이 기초가 돼서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 호모 아까 뭐라 그랬어요? 스피리투스로 했으니까 문명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위대함은 문명을 만든 데 있다. 자, 인간이 이제 생겨본 게 여기 이제 신피질이라고 했는데 이게 타 동물은 1cm인데 우리 인간이 5cm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하등 동물들하고 좀 틀린 거죠. 신피질이 뭔가요? 신피질이 대뇌 앞에 튀어나와 있는데 저도 이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두뇌의 그 용량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지금 인간이 이제 그 옛날 불의 사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을 사용 안 할 때는 곡식을 그냥 삼켜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엄청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은 그런 에너지가 엄청 절약이 돼서 대신에 이제 뇌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기후가 옛날에 이제 그 아주 추운 때가 있었어요. 이게 온난화되면서 또 가축이 사육됐죠. 그다음에 식량이 풍부화됐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영토를 소유하게 되고 이제 국가 권력이 생겨나시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국가 권력이 문명의 어떤 기초거든요. 이집트 문명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어떤 개인이 만들 수가 없어요. 국가 권력이 노예를 동원하든지 국민을 동원하든지 해서 그런 시스템, 권력에 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문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력적인 거는 역시 살만해야 권력이 또 생겨서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인간이라는 게 서로 의존하면서 생존을 해요. 재미난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볼게요. 일단 나비와 꽃. 나비는 수술해서 꽃가루를 해서 암술에다 옮기잖아요. 그래서 수정을 시켜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나비는 꽃에서 꿀을 얻잖아요. 근데 나비는 동물이죠, 분명히. 곤충인데 동물이지 뭐. 꽃은 식물이에요. 동물과 식물이 공생을 해요. 여기 지금 아마존의 열대식물과 개미가 있는데 개미가 이 열대식물을 갖다 지켜줍니다. 다른 모든 곤충들은 전부 밀어내고 대신에 자기들은 그 나무에서 살 곳을 마련하고 또 보호를 해줘요. 나무를. 이런 식으로 서로 타협을 하면서 우리 인간은 윈윈해서 서로 이렇게 협조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생물이 뭐죠? 재밌는 게 참 재밌어요. 철새가 북극에선 거의 오스트리아까지 수천 킬로를 날아서 이동을 하죠. 그 뭐 보면은 그 새가 그런 5천 킬로를 하면 거의 몸이 반 정도로 줄어들어요. 에너지를 다 쓰면서도 왜 거리 가냐? 생존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춥고 먹이가 없으니까 따뜻한 데로 가 있다가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겨울철에 날라오는 그 독수리 떼들이 시베리아에서 살다가 남쪽에 한국으로 와서 이제 먹이를 취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시베리아로 돌아가잖아요. 그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저 어릴 때는 강남 갔던 제비가 그 강남이 우리 서울의 강남이 아니고요. 중국의 강남이에요. 양자강 밑을 강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철새들이요. 그 뭐라면 수천 킬로를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뇌 속에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내비게이션이 뭐냐? 태양 자기장 등으로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 어린 새끼들이 같이 쫓아서 항해를 하는데 그게 DNA에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DNA에. 그리고 또 신기한 부모가 안 가르쳐줘도 본능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네. 그 먹는 거. 음. 철새들이 먹는 거를 연구를 해봤더니 철새들은 씨앗을 먹는답니다. 근데 그 씨앗이 그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낼 수 있는 성분으로 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이 철새들이 심지어 그 파미르 고원 있잖아요. 태백 저기 히말라야 산맥이 어마어마하게 높잖아. 5,000m 이상인데 그것을 그 위로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 에너지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인간과 동물의 공생도 있어요. 자, 우리 개가 공생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개한테 우리가 뭐 먹이도 주고 쉼터를 마련해 주잖아요. 개는 주인한테 뭐죠? 웃고 딸랑딸랑 거리면서 충성을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새. 그래가지고 뭐 개하고 거의 20년을 살다가 헤어지게 되는데 이게 너무 슬퍼가지고 그런 스토리들이 많아요. 술록은 뭐냐? 술록은 필요한 게 소금이에요, 소금. 그래서 그 오츠크에나 시베리아에 사람이 그 빨간 소금 있어요. 이거를 술록한테 주면 줄줄줄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래서 술록 니들이 갈래면 가라고 해도 절대로 가지 않고 계속 쫓아다니는데 인간이 필요한 거 술록에서 가죽도 죽여가지고 가죽 먹고 고기 먹고 그러니까 소금 하나 주고 다 또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재밌습니다. 그래 이제 문명이라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있는 거, 내가 입고 있는 옷, 안경, 모든 그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이제까지 축적된 문명의 결과죠. 지금 이게 뭐 양말 하나도 엄청나게 발전해온 거예요. 이 콧, 뭐 옷, 뭐 넥타이 말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식주통이라고 하는데 입는 거, 먹는 거, 주거, 교통통신, 지금 심지어 인터넷까지 발전하면서 많이 됐죠. 그다음에 공동체가 처음에는 그냥 가족 단위로 살다가 시족이 됐다, 부족이 됐다, 민족, 도시, 국가, 세계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공동체는 확대가 되고 있어요. 로마가 뭐 엄청난 로마 제국을 일으켰는데 로마는 장점이 그 새로운 이민족들을 다 로마 시민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했다. 이것이 제국의 기초예요. 지금 미국이 어떻죠? 미국이 이민들을 받아들여서 적어도 미국의 3억 5천 인구 중에서 이민자가 5천만 내지 1억 정도 돼요. 크게로는. 옛날에는 다 사실은 이민자의 나라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현대 대제국인데 이런 나라도 다양성, 멜팅 파트라고 하잖아요. 전부 포용해서 이룩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 이제 칼라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 토기, 석기, 청동기 지금 철기 시대잖아요. 철기 시대 계속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법이 채취는 뭐야? 뭐 이렇게 따는 거, 풀, 과일하고 채소하고 따는 거. 그렇죠. 수렵. 채취 시대에서 이제 농경 시대로 그렇죠. 접어들었어요. 수렵, 유목, 농업, 공업, 서비스업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지식혁명이 돼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도 화석연료, 석탄, 석유, 석유가스 이게 결국 옛날에 중생대 시대에 나무들이 전부 밑에 그냥 가면서 매장이 돼서 거기서 탄소화된 걸 그걸 다시 꺼내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것이 너무 지구의 기후에 온도를 상승을 시키니까 대체 에너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신재생 에너지예요. 그래서 원자력, 태양광 등등 있는데 뭐 엊그제 보니까 새만금에 뭐 대규모 그 태양광 발전소를 세운다고 하는데 막 갈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지금 이제 원전을 다 폐기하고 태양광으로 간다는데 태양광이 원전만큼의 경제성이 없죠. 경제성도 그렇고 전력을 우리한테 가져올 수 있느냐. 잘못하면 우리가 전력 부족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게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거는 아마추어들이 결정한 문제는 아니고 진짜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야지 공론화위원회로 이것도 파퓰리즘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제가 격가지로 갔는데 지금 전기 시대예요. 뭐 전기를 누가 발명했는지 정확히 아마 19세기 말에 이제 전기가 나왔는데 이제 하나하나 발전했는데 에디슨이 뭐 실용화에 많이 됐는데 뭐 할 얘기 있어요? 원전이 네. 원전을 그러니까 개발해서 만들어서 오는 기간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전하지 않다고 하면 안전하지 않은 거를 안전하게 만드는 기술은 그렇게 힘든 기술이 아니라서 그 기술을 그러니까 개발을 하고 원전을 안전하게 만드는 데에다가 투자를 하면 되는 거를 원전을 없애는 데에다가 이미 전력을- 우리나라는 원전의 안전성이 엄청나게 입증된 네. 나라예요. 왜냐하면 수출까지 하잖아요. 근데 지금 원전을 안 한다고 하니까 수출길이 막히는 게 지금 이해할 문제죠. 수가 없어요. 네네. 자,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샤워를 하는데요. 습관적으로 이게 더운 물로 샤워를 한다. 이게 어떤 때는 이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내가 원론적으로 생각해봤어요. 자, 이게 너무나 행복한 거야. 다 모든 걸 씻어버리고 나를 또 깨끗하고 이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프랑스의 베리사유 궁전에서도 이 목욕이 어려워가지고 그 전부 시녀들이나 궁녀들이나 이 왕후들이 전부 향수를 썼어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수는 그렇게 해서 발전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향수보다는 샤워하는 것이 100번 낫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또 색채, 요리도 뭐 있지만 레시피라고 하는데 이게 수천 년 동안 발전해 온 거야. 이거 어떤 거하고 어떤 이 소스를 결합하면 맛이 있다. 이것이 다 시행착오지 그게 원래부터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질병의 극복. 이 뭐 제가 르네상스 연구를 제가 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 괴열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다음에 흑사병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정복이 돼가고 있잖아요. 아직도 뭐 암은 안 됐지만은 어쨌든 자 이제 문명을 조금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뭐 고대 중세 문명하면 이집트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마야 문명 등등 그 남아메리카 중남미 문명이 대충 그렇게 치는데 대충 이제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큰 강 유역에서 발전했어요. 네. 물이 필수적이다 하는 거. 요즘에 그 현대 도시도 다 뭐예요? 뉴욕, 런던, 파리, 서울, 동경, 방콕 다 강을 끼고 있어요.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물이 있는 데가 그 큰 도시가 발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시 문명이라는 게 전부 건축물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이 권력자들이 대규모 건축물을 지면서 자기 권력을 과시를 하고 또 다른 뭐가 있지만은 자 이게 만리장성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시안에 여기 청라촌. 이게 뭐 장롱. 토룡청인가 뭐 하죠. 예. 그 사실 산 사람 안에 훨씬 더 큰 걸 갖다 수만 명을 갖다 집어넣고 이게 뭐 대단한 거죠. 어쨌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인간의 건축물에는 불멸을 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피라미드도 보면 그 피라미드 한가운데다가 시체를 갖다 그 미라로 해서 쌓아놨거든요. 불멸을 나는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그 부하들을 한꺼번에 놓으면은 나는 죽어서도 영원히 그 우리 신하들하고 같이 보좌를 받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 헛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세요. 바벨탑 이것도 하나님한테 신에게로 다가가는 지향성이에요. 결국 피라미드가 전부 높잖아요. 왜? 지금 교회 건축이 전부 높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지향성 그건 결국 뭐냐? 불멸의 추구가 인간의 본성이다. 지금 현대는 뭐죠? 바벨탑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 아니 바벨탑은 뭐 언어를 혼란하기 위해서 이제 신권에 도전하는 도전하는데 하여간 하나님처럼 되고자 네, 네. 인간의 높이는 도전이죠. 그렇다 이거예요. 높이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명이 계속해서 번영만 한 건 아니죠. 문명은 또 다른 문명과의 전쟁을 통해서 또 몰락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문명이 탄생을 했어요. 저는 징기스칸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한 결과 그런 견해에 별로 동의를 하질 않아요. 징기스칸이 그 초원에서 조그만 부족에서 출발해서 유럽의 폴란드 저기까지 침략을 하다가 징기스칸이 죽어서 끝났는데 도대체가 징기스칸의 그 한 것이 전부 침략 전쟁이에요. 전부 가혹하게 죽이고 그 중앙아시아에서 그냥 그 뜨거운 나무로 눈에다 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국을 받아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징기스칸 그 문자가 없어요. 문명이 남아 있는 그게 없어요. 남아 있는 문자가 없어요. 그 2000년 그 서기 2000년에 접어들면서 그 미국의 그 세계적인 주간 잡지 타임지에서 네. 거기서 서기 1000년부터 2000년까지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누구냐? 놀랍게도 누가 뽑혔냐면 징기스칸이었어요. 왜냐?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복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교류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그러나 그건 내 인정은 하는데 그 방법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그 별로 남아 있는 게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애석하게 생각하고 징기스칸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죠, 사실은. 그 징기스칸 문명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소속연계라는 거예요. 소라는 건 작은 거를 통해서 또 그 군사들이 조그만 단위로 계속해서 연계해서 통신을 해가고요. 그다음에 개방성을 가지고 그 징기스칸 부대가 천산산맥을 넘으려면 식량이 중요한데 말과 소를 끌고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유포를 해가지고 그걸 한 소세대 걸면 군사가 막 1,000명이 먹는지 몇백 명이 먹는지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 거는 유대하지만 지금 남아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뭐 몽고가 뭐 어때요 지금? 점령지마다 아주 예. 어마어마한 살생을 했죠. 그럼요, 살생을 했습니다. 그런 뭐. 자,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가죠. 문명은 사실 그 물질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까지 많은 공부를 하고 하는 거는 인류가 지식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 공동체. 제가 뭐 아는 것이 다 지금까지 떠도는 지식들을 제가 내재화 시켜가지고 안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도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체계를 갖춰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자, 동양은 뭐 노자, 장자, 공자, 오파니샤드, 인도죠. 우리나라는 성리학, 실학, 서양은 뭐야 주로 그리스 로마 신화, 성경, 코란, 함무라비 법전, 탈무드 등등 많은 정신적 구축물들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정신적 유산을 후손에게 우리가 못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신적 유산을 잘 계승 발전시켜서 넘겨줘야지만 하는데 지금 시대의 아이들은 충이 뭔지 후가 뭔지 이런 거하고는 아예 거리가 멀게 그러면서 인성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되지를 않아요. 인성교육을 시키지 않고 충효를 가르치면 인성교육을 가르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저는 교육자로서 굉장히 애석한 부분이에요. 그럼요. 인간의 정신이 계승 발전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우리 한자를 많이 배워야 돼요. 저는 어릴 때 그 명심보감, 뭐 동몽선수 그런 걸 많이 들었어요. 효경 그거 보면은 지금 사람들은 고리타분하다고 보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나라의 정신문화가 집약돼 있는 책이잖아요. 자, 종교로 얘기하면 또 종교가 또 많잖아요. 그리스도교, 해교, 불교, 배화교, 도교, 힌두교 등등 뭐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정신세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종교가 때로 증오와 전쟁을 또 일으키죠. 지금 사실은 십자군 전쟁이 있었지만 그렇고 지금도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중동에서의 그 종교 분쟁 이거 참 이슬람교는 없네요. 이슬람교가 왜 없습니까? 아랍, 이스라엘 다 있죠. 해교가 이게 이슬람교예요. 해교가. 지금 교과서에 불교하고 기독교에 대한 거는 한 5페이지 정도로 소략한데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15페이지를 할애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남자는 모르겠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근대의 문명은 이제 다 혁신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위대한 혁신. 우선 이제 르네상스부터 시작이 되죠. 단테,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 사람들이 만능의 융복합 천재였어요. 조각, 건축, 회화 이런 걸 다 전부 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르네상스가 모체가 돼서 뉴턴 또 음악에서는 모차르트, 문학에서는 괴테, 칸트, 다윈, 프로이트, 피카소, 아인슈타인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스티브 잡스 대단한 발명이죠. 우리 핸드폰 있지만 이거 대단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뭉뚱그려졌는데 제가 이런 이걸 연구했다기보다 제가 알아낸 것은 이 모든 천재들 이런 그 혁신의 대가들은 이를테면 피카소 예를 들어보면 피카소가 입체파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아무 기반도 없이 갑자기 입체파 그림을 그렸냐? 그게 아니고요. 피카소의 일대를 보면 옛날 처음부터 대상부터 시작해서 옛날 그 여러 지역과 여러 해화를 모두 섭렵하고 나서 그런 걸 창조했습니다. 또 음악가들도 마찬가지 다 공부를 하고
저기 미켈란젤로 있잖아요. 미켈란젤로가 메디치가에 있으면서 인문학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도 다 탐독하고. 이 사람이 94살까지 혼자 살면서 그 사람이 그 해부학도 공부했지. 불후의 명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창조가 나온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는 노벨상이 왜 안 나오는데 우리가 기초 연구가 약하다는 게 그 핵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 근대로 가서 자꾸 분화가 됐죠. 뭐 물리학에서 양자역학 계속해서 분화가 되는데 지금은 다시 융복합 시대. 이 흩어진 거를 다시 융복합해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거. 그래야 또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강조하는 건 인간이 빠져 있다고 하는 거는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우리 문명은 누구를 위해서 있죠?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항상 그걸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드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로 공동체 삶으로 가겠습니다.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콜럼부스가 그 당시에 바다를 멀리 나가면 폭포수로 떨어져서 영원히 떨어져서 죽는다라는 그 두려움과 무지를 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달걀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데 해버렸대. 달걀을 깨가지고 그냥 세워버린 거 아니에요? 콜럼버스의 달걀. 옛날에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이 다 전부 교회 파문을 얻었고 사형을 당했어요. 전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데 태양을 돈다고 하니까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시대에 바다로 용감하게 나갔잖아요. 나중에 제가 대항해 시대 다시 하겠지만 포르투갈은 그게 겁이 나서 대서양으로 못 나가고 아프리카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게. 그러나 콜럼부스라는 원래 이태리 사람이 과감하게 인도로 가겠다 그래서 서쪽으로 나갔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도는 별에 지나지 않는다. 아니 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지구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죠. 네. 이런 현상을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태양의 주위를 이런 별들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도 또 어떤 그럼요. 중심을 향해서 돌고 있다는, 저는 그걸 태양계에 1000억 개의 별이 있고 그 1000억 개 태양계 같은 1000억 개가 갤럭시를 일으키고 또 1000억 개 같은 갤럭시가 우주를 또 네. 하고 나선형으로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 모르는 거지만 자 그래서 지구가 이제 세계화됐다고 그러잖아요. 세계화라는 건 뭐냐면 상호 의존성이 심화됐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자유무역에 의해서 경제가 세계화됐잖아요. 인력도 이동하죠. 상품도 이동하죠. 서비스도 이동하죠. 금융까지 전부 은행 간의 이체를 통해서 자유롭게 해요. 우리가 뭐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고 하죠. 다 이런 적이에요. 그래서 상호 의존성을 무시하고 혼자 시쳇말로 까분다 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중국이 요새 뭐 미국에 대들는데 서로 미국, 중국이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뜻에 겁을 내서 오바를 한다. 우리 저 강 작가님이 어제 보내주셨죠. 미국의 중국의 반도체 회사에 미국에서 어떤 기술이나 제품도 팔 수 없다라고 아주 그냥 금지 명령을 반도체 내렸어요. 만드는 그 장비 그걸 갖다가 미국에서 중국에 수출을 안 하면은 중국의 그 반도체 굴기가 불가능해지죠. 불가능했죠. 왜 그러냐면 중국이 2025년에 그 제조업 굴기로 해서 미국을 완전히 초월하겠다고 공언을 해버려서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인데 중국이 1등하는 걸 바라보겠냐고요. 우리 같으면 그러겠어요. 우리가 1등이면 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좀 더 이제까지 행보를 완만하게 겸손하게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혁신이 중요한 겁니다. 혁신이 무두주란 가죽을 이제 혁이라고 하는데 이 가죽 만드는데 수십 개의 공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뭐 말려야 되죠, 무두질해야 되죠, 염색해야죠. 그래서 하나하나가 전부 새로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에 가죽 혁자를 쓴다고 합니다. 가죽을 계속해서 새로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동체의 삶이에요. 결국은 이제 인터넷에 의해서 서로 연결성이 되잖아요. 아까 제가 테니스 가방 얘기하는데 전부 이 물건들을 연결해서 지금은 쉽게 얘기하면 초연결의 사회예요. 초연결.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 자율 주행 차가 다 이제 그게 다 뭐냐면 커넥티드 카가 된다는 거죠. 커넥티드 카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차들과 계속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좌회전할 건지 우회전할 건지 속도를 얼마큼 할 건지 그게 다
다 상호적으로 연관이 돼갖고 그 정보 그렇게 그것을 됩니다. 컨트롤하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이 수많은 정보를 얻어서 실시간으로 컨트롤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제 지구의 문제가 옛날에는 강 건너 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됐다 이게야. 그죠?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 문제, 산성비, 오존 파괴, 물 부족, 그죠? 또 게임 중독 다 다른 나라의 문제지만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뭐 우리 문명이 4차 산업혁명 때서 문명이 다 이제 우리 지구의 문명은 다 끝났다 이렇게 보면은 절대 오산이고 아직도 미지의 세계는 남아 있고 갈 길은 멀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죠. 우주가 그 까만 부분이 96%나 된대요. 알아낸 게 우리가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주에 까만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96%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아직도 그렇고 인간의 뇌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네. 예, 그 다음에 심해져. 바다에 10,000m씩 되는 거 있잖아요. 최근에 보면 여기도 생명체가 산다는 거예요. 옛날에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못 산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우리는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창조자는 스티브 잡스같이 스티브 잡스는 서체까지 연구를 했어요. 아름다운 서체. 그 다음에 디자인을 중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 정신이 있어야죠. 예술적 감각이 있어야죠. 영적 감동도 있어야 돼요. 물론 기초가 되는 건 전문 지식 기술. 이 모든 갖추면 혁신적 융복합이 됩니다. 자,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전에 제가 우리 강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것이 인류가 발전시킨 그 정치 제도, 경제 제도에서 가장 우수하고 서구가 이걸 토대로 해서 번영을 일으켜 하잖아요. 자, 요즘 최근에 그 남미가 그 좌익 정부, 좌파 정부에서 전부 우익 정부로 됐어요. 네. 지금 브라질, 아르헨티나 전부.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행이고 베네수엘라가 200만 명이 해외 탈출을 했어요. 그 다음에 거리에 그 상상도 할 수 없고 베네수엘라가 석유의 매장량이 세계 1위였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야 차베스, 마두라 이런 친구들이 석유만 팔아도 우리는 먹을 수 있다. 다 국민들 다 공짜로 해주겠다 했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국가나 사회는 말이죠. 개인이 근로 의욕과 창조성과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국가는 망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세금 계속 써서 세금에 그 축적된 재정을 다 고갈시킨다면 우리나라 금방 망합니다. 솔직히.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지 공무원들 그 창조적이지 않고 생산적이지 않은 거를 국가 돈으로 해서 또 일자리를 만든다. 전혀 이거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경험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중우정치하고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돼요. 중우정치, 뭐 마녀 사냥 시급으로 뭐 이런 것들, 포퓰리즘 아니 가난한 사람들 퍼주는 거 누가 뭐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당장에 표는 되지만 국가의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좌로 갔다가 다 우클릭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국가가 견딜 수 없거든. 그럼 결국 뭐야? 지금 이 대리 그리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IMF 위기가 올 가능성이 또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권력이라는 게 더럽습니다. 권력은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독재를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누구든지. 예. 그래서 이거를 경계하려면 상권 분립, 권력을 제한시키고 분열을 시켜야죠. 예. 그래야만 개인의 자유가 확보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귀족들 상인들이 왕하고 어마어마하게 싸워가지고 쟁취한 겁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간이 자기 재산이 개인적으로 없다면 전부 공유가 돼 있다면 무엇 때문에 일을 하겠습니까? 재산권, 영리 활동의 자유 이것이 우리 사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자유냐 평등이냐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평등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부를 축적해서 서로 나눠주고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하는 평등으로 해야지 평등을 강제적으로 하면 이 정부의 권력이 너무나 세지고 자유는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잘해봐야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겁니다. 자, 북한에 지금 우리 동포들이 헐벗고 굶주리잖아요. 아마 2, 3%의 거기 당과 군과 그 간부들과 그 가족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헐벗고 굶주리고 국가가 배급을 못하니까
장마당에 의존해서 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소위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건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그건 아주 완전히 독자 체제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가져온 겁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네. 뉴스 중에 하나가요. 지금 북한의 아이들의 그 발육 상태가 네.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 이미 북한 병사가 우리 병사들보다 10cm가 키가 적어요. 이거는 뭐 어릴 때부터 못 먹고 컸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청소년들 지금 평균 신장이 한국이 1m 72인가 그래요. 70인가 그래요. 예. 그리고 북한은 1m 58이에요. 58. 네, 네. 전 세계 기준에 한 30% 정도 못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뭐 우리가 진짜 안타까워할 일이죠. 네, 가슴 아파요. 지금 우리가 뭐 북한을 도와준다고 하는 게 그게 백성들한테 간다 하면 158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적어도 165는 돼야 되잖아요, 진짜. 왜 그 돼지 새끼들만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래서 제가 카톡에도 쓰는 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건데 우리가 진짜 진실을 추구하고 진실에 따라서 우리 사회를 이룩해야 됩니다. 이게 허위를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역사의식, 시대정신이 중요하죠. 우리가 선이 악을 이기는 역사를 창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칸트 선생이 일찍이 내 머릿속에 아름답게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빛과 이것도 아름답잖아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도덕 법칙. 이게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이 칸트. 인간의 위대한 정신. 링컨이 일생 동안 실패를 거듭됐는데 실패할 때마다 목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 하원위원회에 떨어지면 상원위원회에 도전하고 상원위원회에 떨어지니까 대통령이 도전해서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실패를 거듭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그랬죠? 너 이제 해군 하지 말고 그 권율 장군 밑에서 가서 부장을 해 했더니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격을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이 불굴의 정신이에요. 불굴의 정신. 정약용, 과거를 삼천.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복숭아뼈가 3번이나 물러앉을 정도로 18년 동안 500여 권의 저서를 했잖아요. 위대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전 세계적으로 예. 개인의 저서로는 가장 광대한 예. 양이라고 그 있어요. 올바른 정신들이 많아요. 문화유산에 홍익인간, 그 인내천, 위민정신 다 훌륭하잖아요. 이 민주주의 기초입니다.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가치의 실현이 중요하다. 우리가 좋은 덕목들이 뭐 있어요? 여기 좋은 말 다 있죠. 이재 작가님 이거 잘 보이세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 네. 감사, 네. 희망, 행복, 네. 안전, 기쁨, 안락, 건강, 편리, 또 그 밑에도 자유, 평등, 인권, 정의, 평화, 박애. 자, 이런 가치가 공짜로 얻어집니까? 안 됩니다. 공짜가 없고 노력해야 얻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지켜야지. 자유가 거저 주어졌다. 자유를 빼앗는 인간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가 지켜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사랑을 제가 강조를 했는데 이게 그리스도 정신인데 공동체 구성원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즐거운 갈등을 해소하는데 사랑의 정신만큼 더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은 우리가 가장 완결된 인격이죠. 그럼요. 지금 공짜가 없이 노력해야 네. 얻어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네. 자유도 사실은 6.25 전쟁이라고 하는 네. 그런 피로써 우리가 지켜낸 자유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결론 파트에 다 왔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제가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대결론 부분으로 우리가 인간이 자각된 인간 존재로서 자각은 뭐냐? 우리 인간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자각을 해야 돼요. 일단 그냥 무의도식하고 태어나서 먹다가 그냥 간다. 이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정신적 그 수준을 볼 때 그런 개돼지라고 저는 감히 호평을 합니다. 자각을 해야 됩니다. awakening. 우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분과 사명이 있잖아요. 그 종교개혁 때 뭐라 calling을 했잖아요. 소명.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건 뭐냐? 글로 열심히 하고 청빈하게 네. 살면 그것이 타인에게 도움을 주지만 개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해서 천국에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유롭게 자신의 영혼을 간직하고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서 공헌하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인간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리, 의무. 이거 일부러 힘들게 살 필요 없죠.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 국면이 있어요. 이 공동체를 저버리고 어디 이상한 사람들하고 자꾸 야합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되죠. 지금 전체적인 그 시대적 흐름은 좋아요. 그 세계 역사의 중심축이 동북아로 이동을 하면서 마침내 통일의 기운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통일의 기운에 마지막 먹구름이 좀 껴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면 이것은 뭐냐면 세계사의 보편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안 하면 희망도 없고 번영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그건 100%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좀 더 뭐 맨날 데모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숙한 민주주의. 그 다음에 시장경제도 약자들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는 따뜻한 시장경제로 업그레이드 필요하고 그래서 함께 갖고 가고 개척하며 책임도 공유하는 공동체의 삶. 이게 진짜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따뜻한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자.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공동체의 전통이 많이 있잖아요. 향약, 두레, 품앗이, 협동조합, 지금도 뭐 말이죠. 이런 거 전통을 살려야죠. 자, 여기 마지막에 제가 이거 일부러 여기 뭐야 어둠의 땅 북한에 광명을 주는 것이 우리의 시대 정신이며 시대 사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 공동체 얘기를 계속 많이 하는데 이거는 민족 공동체, 한민족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지금 우리 민족끼리라는 게 뭐예요? 우리 남한 백성과 북한의 동포들이 하면은 얼마나 좋은 얘기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정권 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뭐 굉장히 이상한 거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민족 공동체가 진정으로 화합을 하고 교류를 하고 해서 평화 통일로 인권이 보장이 되고 잘 사는 세계 인류 국가로 도약을 하는 것이 저희의 꿈이요, 저희의 행동 방향이며 실천 덕목이죠. 약간 정확히 1시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굉장히 방대한 거를 많이 했지만 핵심은 우리가 공동체의 삶의 그 안에서의 개인의 자유와 인간을 자각을 하고 인간의 존엄성. 존엄성을 살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건설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신 분들에게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